안녕하세요. 오늘은 2014학년도 중앙대학교 편입학 시험 전공기초 화학 문제지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지는 총 30문항으로 7면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문제 총 소요 시간은 1시간입니다. 1번입니다. 나트륨 금속 표면에 1와트 250나노미터의 빛을 조사하여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였다면 아래 현상 중 이러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광전 효과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전 효과에서는 빛의 세기와 빛의 에너지, 그리고 그 금속의 일함수가 기본 개념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으로 생각됩니다. 빛의 세기가 크다면 전자가 방출될 때 방출되는 전자의 양이 많아질 것이고, 빛의 에너지가 크다면 전자가 금속에서 방출될 때 빠르게 또는 느리게 방출되는 것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함수는 얼마나 금속이 전자를 방출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최소한의 소요되는 에너지 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볼 때 1와트 250나노미터라는 값을 보았으면 1와트는 빛의 세기일 가능성이 크고 250나노미터는 빛의 파장일 것입니다. 빛의 파장은 빛의 에너지와도 연관시킬 수 있고, 파장이 짧다는 건 빛의 에너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제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빛의 세기가 증가하였고 파장도 증가하였네요. 파장이 증가되었다는 건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전자가 방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250나노미터의 빛을 조사하여 전자가 방출되기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250나노미터의 파장을 주었을 때, 에너지를 주었을 때 방출되었다면 300나노미터의 더 적은 에너지를 주었을 때는 전자가 방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출되었다는 말은 아예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 많은 양은 이제 세기 10W에 대해서 이제 말은 맞지만 뒤에 방출되었다는 말이 이제 틀려서 간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4번은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 있는데 보기를 먼저 보는 게 맞겠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다는 모두 다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다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라에서 다와 유사한 보기인 나보다 라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라를 보면 빛의 세기는 감소하였지만 빛의 파장도 감소하였고 빛의 파장이 감소하였으니 빛의 에너지는 증가하였다. 그러면 같은 금속이기 때문에 일함수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에너지를 줘서 전자가 방출되었다.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전자가 방출되었고 방출된 전자의
속도도 더 빠르게 방출되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일함수는 같을 텐데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기라에서 준 거죠. 그럼 일함수에 쓰고 남은 에너지가 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전자의 이제 운동 에너지로 그 남은 에너지가 가서 더 빠른 속도로 금속을 이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더 빠르다 이런 것도 뭐 나중에 이후의 기출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아직 이후 기출은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다라가 맞는 보기여서 답은 3번으로 결정되지만 왜 나는 되지 않나, 나는 왜 안 되나를 생각해 보면 그 금속의 일함수를 전부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론한 방법은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으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경향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칼륨이 가장 작고 나트륨이 그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리튬이 가장 떼기 어려울 것이다. 떼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250 나노미터, 250 나노미터보다 더 낮은, 더 작은 파장을 줘서 에너지가 더 높아야 전자를 방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전자가 방출되지 않는 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전자가 방출됐다고 보기에 나온 4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 형식 전화가 0이 아닌 것은 형식 전화가 0이 아닌 것은 만약 형식 전화는 탄소는 주위에 전자가 4개, 질소는 전자가 5개, 산소는 전자가 6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형식 전화가 0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선 구조식을 그려서 주변에 전자가 몇 개 있어서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몇 개 있는지를 판단했을 때 답이 나오겠는데, 그냥 눈으로 대충 딱 봐도 이 친구는 주변에 이렇게 그리면 딱 다 맞기 때문에, 전자가 질소에도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 수소 한 개씩, 수소 한 개씩, 탄소 4개. 그러니까 이 친구는 형식 전화가 0, 탄소, 질소, 수소 전부 0. 그렇기 때문에 아닌라고 한 문제에서는 오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풀 때는 답은 3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답이 왜 맞는지까지 해설만 하고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 나온 오존 먼저 그리면, 오존은 주위에 전자가 6개가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에 그려보면 오존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고, 18개에서 결합으로 4개의 전자가 소모되니까 14개의 전자가 남게 되고, 14개의 전자를 배치하게 되면 6, 12, 그 다음에 14 이렇게 전자 배치가 이루어졌을 때 가운데 산소는 옥텟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옆에 있던 비공유 전자쌍을 이동시켜서 옥텟을 만족해 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맨 왼쪽에 있는 친구는 전자 수를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 형식전화 0. 하나 둘 셋 넷 5개. 원래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형식전화 1 플러스 1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 둘 셋 넷 다 7. 원래는 6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7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형식전화 마이너스 1. 결국에 오존이라는 거는 중심 산소 원자의 플러스 1과 왼쪽 오른쪽 알지 못하지만 중심 산소 원자가 아닌 산소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의 형식 전화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0이 아닌 원소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왼쪽에 그림을 그려서 또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질소, 그 다음에 산소, 옥텟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그러면 산소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고, 지금 이 상태에서 수소는 이미 형식전화가 0이고 탄소도 0인 게 확인이 됐죠. 근데 보면 질소는 지금 옥텟을 8개를 만족하고 있는데 주변에 산소가 아니라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원래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원래 5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4개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식전화는 플러스 1. 그런데 그림에서 보듯이 분자식에서 전하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성 분자이기 때문에 형식 전하를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원자가 형식 전하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어서 중성 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 7. 산소가 6개를 가져야 되지만 7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친구도 질소의 플러스 1. 지금 이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 친구 아니죠. 이 친구는 결국엔 질소의 플러스 1, 산소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면서 결국에는 형식 전화가 0이 아닌 원소를 가지고 있게 된다. 요거 표시한 거 제가 잘못 표시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엔 답이 3번 그리고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 3번이 나오는데, 문제 3번은 문제 3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은 2리터의 철로 만든 반응 용기 안에 A 기체와 B 기체가 3대1 부피로 혼합되어 있다. 두 기체가 반응하여 기체 C가 생성될 때 내부 압력이 1기압에서 0.75기압으로 변할 수 있는 반응식은 다음 중 무엇인가? 내부 압력이 1기압이었다는 건 죄송합니다. 카톡이 열렸네요. 1기압에서 0.7기압으로 변했다는 건 안에 이제 기체가 있었고 기체 분자수가 결국에는 기체의 몰수가 결국에는 줄어들었다는 반응이겠죠. 그러면은 그것을 보았을 때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결국에는 다 작아지고 있긴 하네요. 다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생성물이 더 많다. 요 반응물보다 이 반응물보다 뭐 생성물이 더 크다. 그러면 이제 그 보기는 아예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기압이 줄어드는 거는 기체 분자수가 감소되는 반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분자 화학 반응식의 개수로는 파악할 수 없었고, 이게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뭐 미지수를 도입해서 푸는 방법보다는 그냥 주어진 이 화학 반응식에 대입해서 반응시켜서 비율이 1대 뭐 0.75가 되는 걸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결국 반응이 4대 3, 반응하기 전
반응 전이 4고 반응 후가 3인 걸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피비도 지금 4로 3대 1로 합이 4로 주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응에서 3만 나오면 그게 답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겠죠. 네,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사실 10년 전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어, 난이도가 난이도가 어렵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풀어 버리는 거고요. 그럼 보기 1번 가져와서 3대 1 쓰고 한 개 시약, 한 개 반응물이 존재한다고 했고 반응이 100%라고 했으니까 다 반응시키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가 반응비니까 그대로 이제 생각해서 계산을 해주면 최종으로는 3이 형성되고 반응 전에는 4였으니까 그냥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2번도 확인을 해보자면 처음에 3대 1이 있었고 1대 2로 반응할 거니까 1대 2로 반응하고 최종으로 생기는 거는 이렇게 봤을 때 4에서 2로 가는 거니까 1기압이 0.5기압이 되겠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될 테고 그리고 3번에서 3번에서도 3대 1이 3대 1로 반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3대 1로 반응하고 EC가 생성되면 두 개만큼 생성되고 반응물 A, B는 아예 다 없어지고 C가 이제 2의 비율로 생성이 되면서 처음에 반응전이 4였던 게 2로 결국에는 보기 2번과 같은 1atm이 0.5atm으로 계산되는 반응이 이루어질 거고 보기 4번에는 3대 1이 이제 A가 1대 2죠. 그러면 이제 한 개 반응물은 그래도 적고 많이 받는 게 이제 한 개 반응물이 될 테니까 1이 다 소모되면 A는 2분의 1이 소모될 거고 C는 1몰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 2분의 7 그러면 4개 있던 게 2분의 7이 되는 그러면은 8대 7이 1atm 그리고 xatm 이렇게 되겠죠. 비례식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그러면은 결국에 x는 8분의 7 atm이 되는 요게 이제 뭐 답이 나왔으면 이게 뭐 답이 4번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뭐 2번, 3번, 4번은 결국 아니다. 0.5 ATM이었어야 되고 0.5 ATM이었어야 되고 8분의 7 ATM이었어야 된다. 그래서 깔끔하게 답은 1번. 그리고 문제 4번은 이제 실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실험 문제이고 실리카겔의 표면을 보면 OH가 들어있는 걸 보면 순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순상 말고는 역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르신다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순상은 고정상이 다들 고정상이 있고 이동상이 있죠. 순상은 극성이고 역상은 고정상이 비극성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OH니까 이제 비극성이 아니라 극성이잖아요. 고정상이 극성이니까 요거는 이제 순상이겠죠. 순상. 결국 이 실험은 순상이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분리가 가장 늦게 되는 통과하는 물질을 찾으라고 했어요. 가장 늦게 되는 물질을 찾으라고 했을 때 그 물질들의 극성을 알아야겠죠. 극성이 그러면 클수록
더 상호작용이 많이 돼서 더 통과가 어려울 테니까, 상호작용을 더 많이 해서 통과가 어려울 테니까 극성이 많은 거를 알려면 그래도 분자식을 대충 그려봐야겠죠. 브로마이드, 벤질 브로마이드, 벤질 알코올, 벤질 알데히드, 벤질 아민. 이렇게 보았을 때 이제 극성이 크다. OH랑 상호작용 잘한다. OH? 그러면은 이제 떠올라야 되는 게 이제 뭐 수소결합 이런 게 떠오르겠죠. 수소결합 같은 게 떠오르면 뭐 브롬 지워주고 뭐 카본 얘기도 지워주고, 그러면은 결국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2번 아니면 4번일 텐데 뭐 여기서는 이론적인 거를 아셔야지 이제 확실히 푸실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론적인 걸 모르시면 결국에는 이제 뭐 어떻게 자기만의 해석으로 해서 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론적인 건 안다고 가정하고 이론적인 건 결국에는 말할 때 OH 이제 결국에는 OH끼리 이제 여기서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테고 NH2랑 OH랑 이제 상호작용이 일어날 텐데 어 극성에서의 반응은, 극성에서의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그 뭐 가장 친화도가 가장 크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보면 삼염기가 삼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OH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이제 NH2가 염기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는 답이 4번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그릴 필요는 없었겠지만 뭐 브롬, 뭐 알콜, 알데하이드, 아민 이래서 그냥 산염기 그럼 답은 4번 이렇게 뭐 넘어가시면 뭐 그냥 끝나는 문제였죠. 네, 그래서 4번은 이 정도로. 그리고 뭐 쭉쭉쭉쭉쭉 있거든요, 순서가. 그거는 아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험마다 또 어떤 게 예외적으로 더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을 문제로 내기 위해서도 아마 뭐 산염기랑 뭐 극단적인 거랑 비교하고 그러는 게 문제 오류를 줄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산염기랑 OH가 나온 것 같고, 뭐 제가 얼핏 기억나기로는 뭐 어떤 그 어떤 뭐 무슨 반응에서는 어떤 뭐 그런 실험에서는 또 카보닐이 OH보다 더 이제 친밀하다 이런 것도 예외적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예외를 피하기 위해서 좀 확실한 걸 이제 보기에서 주실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를 공부하기 한다기보다 그 확실한 거를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도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고요. 이제 5번 아래 그림의 장치는 편광을 이용하여 화합물의 광학 활성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보기에 물질 중 광학 활성이 있는 물질은 무엇인가? 일단 광학 활성이 있는 물질, 일단 광학 활성이 있으려면 어, 음,
일단 대칭면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칭면을 일단 저는 보거든요. 대칭면이 존재하면은 대칭면이 존재하면 키랄탄소가 존재하더라도 평광 그 회전을 돌릴 수가 없어요. 돌릴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칭면을 보면 결국에는 지금 여기 대칭면이 결국 이렇게 있죠. 대칭면이 여기 CH3, CH3. 그래서 대칭면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친구도 광활성이 없을 거고, 그리고 심지어 카이랄탄소도 아니에요. 키랄탄소도 아니어서 안 되는 것 같고, 이 친구도. 그리고 여기 나번도 지금 CLCL이 지금 트랜스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면 코발트를 중심으로 이렇게 뭐 면이 있다고, 거울이 있다고 치면 이것도 대칭면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저는 회전을 못 시키는 것 같고요. 광활성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가번도 얘도 카이랄탄소가 있긴 하지만 지금 여기도 대칭면이 존재하거든요. 브롬 OH CH가 아니라 CC. 그러면은 이게 지금 메조 화합물인데, 지금 이 친구 가는 메조라고 불리거든요. 자신의 거울상과 자신이 일치해서 결국에는 그냥 하나의 화합물인 가는. 그럼 제가 지금 해설을 하는 결과 이게 답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이거 5번은 생물처럼 제가 이게 답이 있다 없다라고 판단을 하기가 좀 애매해요. 문제에 답도 없고 해설도 없기 때문에, 혹시 이거 문제를 푸시다가 저는 제가 푼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엔 다는 키랄탄소가 아니고 대칭면도 존재해서 안 된다. 나는 트랜스 구조에 대칭면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광학 활성이 없다. 그 평광 그 회전을 이제 못 시킨다. 그리고 가도 거울 대칭면이 존재하면서 매조화물이기 때문에 돌릴 수가 없다. 광학 활성이 없다. 평광을 이제 회전을 못 시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제 생각에는 5번은 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 옳은 걸 고르라고 하는데요. 주행자 수가 4인인 전자껍질에 수용될 수 있는 전자는 최대 몇 개냐? 최대 전자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하나일 때는 1S밖에 없으니까 2개. 2개일 때는 1S 2P니까 전체가 이제 이렇게 8개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하나 있고 3개 있고 오비탈 방이 5개가 있으니까 몇 개죠?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 그리고 6개 2개 18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이제 3개에서 벌써 18개가 됐으니까 3개에서 이미 벌써 18개가 됐으니까 주행자 수가 4인 전자껍질에 수용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16개가 훨씬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기 1번은 틀린 거. 네. 그 다음에 보기 2번. 원자번호 29번.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29번은 21번부터 30번까지는 전이금속이거든요. 그래서 뭐 피트를 준비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다 외우셨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먹으셨을 것 같고요. 아니, 안 까먹으실 수도 있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지금 말 안 듣는데, 그래서 뭐 외워본다면 스티바크 망철 코니 구 이렇게 이제 코니 구 이렇게 하면서 다 외웠거든요. 아마 구리일 거예요. 구리. 스티바크 망철 코니 구 해서 구리일 텐데 29번이 그러면 원래 구리는 4S2 그 다음에 3D9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때 전이금속 전자배치에서 예외라고 하면서 크롬과 구리가 나옵니다. 크롬과 구리가 나오게 돼요. 얘가 29번째, 얘가 24번째. 그리고 크롬은 이제 24번, 24번째니까 4S2, 3D, 4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예외로 일반화학에서 d 오비탈을 먼저 채우게 되어 있어요. 이 d 오비탈을 먼저 안에 있는 껍질을 먼저 뭔가 채우게 되나 봐요. 그래서 예외로 외우는 게 이 두 가지 크롬과 구리인데 그 내용이 나온 거죠. d 오비탈 먼저 채우냐? 이걸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면 뭐 자기가 써보다가 에너지 준위가 안전한 거부터 먼저 채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4S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3D잖아요. 에너지 준위로 봤을 때는 4S보다 3D가 더 크니까 그 축주 원리에 의해서 4S가 먼저 채워져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건 예외예요, 예외. 그래서 이게 맞는 보기가 됩니다. 맞는 보기.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틀린 걸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아까 1번에서 뭐 전자 배치, 전자 개수 이제 묻는 거는 뭐 계산으로 푸실 거면 오비탈은 지금 1일 때 1개, 2일 때 4개, 3일 때 9개의 방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 방들의 곱하기 2를 한 것이 전자의 개수가 되는 것이니까 공식으로 만든다면 n의 제곱 맞죠? n의 제곱을 한 오비탈의 방에서 곱하기 전자 오비탈은 2개씩 채워지니까 이게 최대 전자수가 되겠네요. 그럼 4제곱은 16 곱하기 2는 답은 16이 아니라 32. 그래서 틀린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 3번을 보면 6족 원소인 산소 원자는 전자 2개를 받아들일 때가 하나의 전자를 받아들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보나버 순환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실 때
MgO 이 화합물이 형성되는 에너지 준위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산소가 전자를 이제 전자를 받을 때는 이제 에너지가 이제 방출이 되는데 이제 에너지 준위가 낮아진다는 거죠. 이제 방출이 되니까. 그런데 산소가 전자를 받은 상태에서 또 하나의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전자를 가진 E-가 될 때는 에너지가 올라가요. 이걸 이제 에너지 준위를 그리면 산소가 전자를 받아서 이제 산소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 산소 이제 마이너스 1 산소가 전자를 받으면 이게 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갑니다. 흡열. 결국에는 처음에서보다 흡열 반응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 1s, 2s, 2p 궤도함수에서 전자가 각각 두 개씩 짝을 이루어 반자기성을 가진다. 이거는 이제 그려보면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가질 수도 있죠. 이렇게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상태는 들뜬 상태죠. 들뜬 상태. 에너지를 줘서 억지로 쌍을 만든 상태죠.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오비탈 하나에 하나씩 들어가는 게 맞고 이거는 지금 훈트의 규칙을 만족한 상태고 이 왼쪽에 있는 건 훈트의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들뜬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반자기성이라고 했으니까 아닙니다. 하나씩 채워져 있죠. 하나씩 짝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자들이 상자기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결국엔 처음 2번 예외로 설명했던 2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7번 원자가 결합과 분자 결합 이론으로 예측한 분자 구조 및 성질에 대한 설명을 오받지 않은 것. 다 맞는 부분이니까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만 이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2번이 맞지 않고요. 붕소 분자라고 했기 때문에 수헬리베 붕소는 5번이죠. 그러면 붕소를 그려보면 붕소를 그려보면 1s 그리고 2s 그 다음에 2p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1s 2s 2p 이렇게 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분자 오비탈 분자 결합을 이제 했을 때는 다 이제 여기서는 다 이제 결합이 이런 그림으로 나올 거고 이런 그림 아마 보신 적 있겠죠? 공부를 하셨으면 이런 그림으로 아마 다 나올 거고 결국엔 이제 한 개 한 개가 이제 모여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분자 에너지 줄을 오비탈 에너지 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 파이 결합에 파이 오비탈에 하나씩 전자가 들어가면서 반자기성이 아니라 상자기성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겠네요. 분자 오비탈만 꺼내서 한번 그려보면 이제 여기가 1s에 관한 그리고 여기가 2s에 관한 그 다음에 여기가 2p에 관한 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서 상자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나머지 내용들은 다 맞는 보기. 그래서 틀린 것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번. 실험실에서 유기용매에 소량의 수분이 첨가되어 있을 때 이를 정제하기 위하여 나트륨을 첨가한 후 증류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제 후 과량 첨가된 나트륨을 제거하여 플라스크를 세척하는 데 일반적으로 소용성 세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이제 과량의 나트륨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음 화합물 중 과량의 나트륨을 제거할 수 있는 화학적 성질을 가진 것 이렇게 나오는데 나트륨은 물과 만나면은 이제 반응을 하죠.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나트륨을 제거해야 되는 화합물은 뭔가 저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없는데 일반화학 공부하면서 이게 아마 실험적 내용이니 이거 실험실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에서부터 이게 아마 실험에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알코올을 써야 된다. 알코올을 써야 되는데 에탄올을 보통 쓴다. 에탄올을 쓰더라. 이후에 실험에 관해서 또 이제 이후에도 그 기출문제가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에서 또 실험에 대해서 이런 디테일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실험에 대한 공부도 그래도 뭔가 중요한 것 같은 거는 공부를 해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몰랐던 부분이라서 제가 찾아봤고요. 결국엔 답은 3번입니다. 결국엔 나트륨 나트륨 같은 금속은 에탄올로 제거를 한다. 네. 그리고 이제 9번이 되겠네요. 9번. 눈이 내린 겨울에 염화나트륨 NaCl이나 염화칼슘 CaCl2로 제설을 사용하고 있다. 보기에 두 화합물을 제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직접적인 화학적 요인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보면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슘이 물에 녹는 과정은 발열 반응이다. 염화나트륨은 이제 흡열 반응이고요. 염화칼슘이 발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다른 흡열 발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발열이라고 한 가는 틀렸고요. 그래서 가는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는 순수한 용매보다 화합물을 포함한 수용액성의 무질서도가 증가하여 화학적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학적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줬는데 일단 순수한 용매보다 용액이 더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이거는 이제 맞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건. 근데 이제 뒤에 화학적 에너지가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거는 살짝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음표를 쳐놨고 왜냐면은 지금 보기를 보면 다만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나 아니면 나다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물음표에서 결국에 동그라미로 갔다. 전 이렇게 풀었고요. 두 화합물들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아까 하나는 이제 흡열 반응, 하나는 발열 반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화합물들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열을 내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로 열을 발생하는 여기도 똑같이 이제 발열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도 틀린 보기. 그래서 결국엔 답이 2번.
제가 생각하기엔 9번은 좀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지엽적인 것 같아요. 이거 염화 나트륨은 흡열이고 염화 칼슘은 발열이다. 그러니까 염화 나트륨은 흡열이고 염화 칼슘은 발열이다. 이거를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도 이 문제 풀 때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둘 다 흡열인지 둘 다 발열인지 이거에 대한 어, 거를 외우고 있어서 이걸 풀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추론적 과정이 있어서 얘는 흡열이지만 염화칼슘은 발열인 건지 음, 만약에 이거에 대한 뭐 이론적인 내용이나 추론적 뭐 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신 분들은 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번 문제에 대해서요. 그래서 근데 결국엔 답은 2번으로 찾긴 찾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르다 흡열 발열 그리고 답원도 발생한다고만 했기 때문에 틀리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10번에 이온 화합물들의 쌍극자 모멘트를 가지는 걸 고르라고 했는데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뭐 전기가 당기는 그 전기 당기는 그런 뭐 극성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는 게 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모양이 대칭이 아니거나 어 빙호의 전자쌍이 어디로 하나 튀어나와 있다거나 그런 걸 이제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다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7쪽이니까 17쪽이니까 뭐 여기서 다 7개씩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봤을 때 7, 3, 21인데 전자 하나 빠지니까 20개 가지고 있고 21에 전자 하나 추가하니까 22개가 가지고 있을 거고 7, 5, 35인데 플러스 1이니까 34개 가지고 있고 35인데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 하나 더해서 36개 가지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중심에는 보통 이제 3주기를 넣어서 옥텟을 초과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통 그려주니까 CL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플로어를 배치하면서 결합이 2개 마이너스 4, 16, 16개를 배치해야 되네요. 16개 16개를 배치해야 되니까 6개, 6개, 12개 썼죠. 그러면 빼기 12, 그럼 4개 남는 거, 4개 남는 거 염소에 갖다 놓자. 이렇게 배열을 시키면 결국에는 형식 전환을 따져봤을 때 플로르는 이제 0, 플로르 0, 그 다음에 염소는 7개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6개밖에 없는데 7개가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잘못 말했죠. 7개가 있어야 되는데 6개밖에 없으니까 형식전화 플러스 1 그래서 형식전화를 나타내고 있는 지금 중성이 아닌 이온 플러스 이온을 띄는 거 확인됐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뭐랑 비슷해요? 산소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죠.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공유 전자쌍이 2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얘는 결국엔 쌍극자 모멘트를 가는 쌍극자 모멘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나는 가에서 그렸던 거에서 전자 2개만 더 추가하는 거죠. 그럼 전자 2개만 더 추가하는 거니까 전자만 2개만 더 추가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려놓고 전자 2개는 결국에 중심 원자로 가야겠죠. 왜냐면 옥텟을 초과할 수 있는 게 3주기 이제 원소니까
그럼 이제 이렇게 보았을 때 7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중심에 8개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맞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체수가 5개죠. 5죠. 그러면은 5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생각해 보면 120도 각도로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플로어가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위아래로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워보면 그럼 결국에는 다 상쇄되죠. 플로어는 플로어끼리 상쇄되고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끼리 상쇄되니까 얘는 쌍극자 모멘트가 없는 거죠. 예. 쌍극자 모멘트가 없다. 극성이 아니다. 그래서 얘는 비극성이니까 얘는 틀리다. 그리고 이제 다번, 라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려주면 되는데, 라번 먼저 그릴게요. 요오드 배치하고 플로어르 4개 배치해주면 8개를 소모하니까 마이너스 8. 그럼 28이 남고, 주변에 6개씩 4개를 배치하니까 6개씩 4개를 배치하니까 24개를 소비해서 4개가 나오면 요오드에 4개를 쓸 수 있어서 그것까지 4개를 빼주면 총 36개를 써서 배치가 끝났죠. 그럼 이 경우에는 그림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위아래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이렇게 사각형으로 플로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끼리 상쇄돼서 없어지고, 플로어는 플로어끼리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라번 같은 경우에도 라번과 마찬가지로 쌍극차 모멘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제 극성이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라번이 들어간 보기는 다 지우게 되고, 그리고 라번이 들어간 보기도 지우게 되면 답은 1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답원은 한번 해보세요. 답원은 해보시면 아마 또 이제 답이 이제 다르게 나오겠죠. 전자 2개가 빠질 거니까 어디서 전자를 빼야겠어요? 중심, 여기 전자 2개가 빠지겠죠. 여기 전자가 2개가 이제 빠지면 이제 이체수가 5개가 되고, 이제 이체수가 5개가 되면 어떤 모양의 그 모양이 나오겠죠. 모양도. 그러면은 뭐 T형인지 시소형인지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뭐 T형 아니면 시소형이 나올 텐데 한번 찾아보세요. 네. 생각해 보셨나요? 네. 답은 시소형이 나오겠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려고요. 여기에 전자가 배치되고 요오드 하나에, 그 다음에 플로어가 지금 4개가 배치돼야 되니까 플로어가 위아래 그리고 평면에, 수직과 평면에 이렇게 배치되면서 시소형이 나올 겁니다. 왜 시소형이라고 하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시소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란 거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 11번에 이거는 저는 화학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건 생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아마 캠벨에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물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화학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뭐 화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야겠죠. 근데 답은 캠벨에도 아마 적혀져 있을 거예요.
답은 뭐 다른 거 이제 맞는 것만 고르는 거니까 이제 다 이제 틀린 거고, 다 틀린 뭐 NA보다 K의 전자가 더 많기 때문이다. 뭐, 뭐 이런 뭐 NA보다 나트륨보다 칼륨의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거는 뭐 볼 수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을 뭐 생물 캔벨에서 찾으면 답은 4번입니다. 답 4번. 책에는 나트륨이 이제 플러스가 수화가 잘 돼서 그 크기가 커져 있대요. 그리고 칼륨은 수화가 더 잘 안 돼서 크기가 더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을 이제 통과하기가 더 수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답은 4번. 그리고 이제 12번에 대해서 이제 정성 분석에 대한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문제를 보면 처음부터 푸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푸는 게 가장 좋아요. 불꽃 반응은 저희가 뭐 저학년 때 뭐 중학생들도 배우긴 하는데, 불꽃 반응은 가장 좀 익숙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심지어 노란색이에요. 그럼 노란색이면은 저희는 나트륨인 걸 알 수 있죠. 그럼 나트륨인 게 보면 3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그냥 3번으로 끝나고, 3번으로 끝이 나게 되고, 다른 이제 불꽃 반응의 불꽃 색깔들을 한번 제가 적어 보면, 칼륨은 이제 보라색이 된다고 그러고, 이제 구리가 청록색이 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바륨이 황록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 염산을 첨가한 후 침전물이 형성되었다는 거는 그냥 시험을 준비하셨던 분들이면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KSP가 떠올랐다면 염산에 Cl- Ag+, AgCl 이렇게 흰색 고체 이런 거 떠올렸을 때 NA도 불꽃 반응, AgC도 그 침전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O3 이제 E- 이온, 이 이온은 CaCO3. 네, 이거 막 카고 이렇게 외우죠. 카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침전물이 생기는 거의 대표적인 이제 반응이니까, 불꽃 반응으로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염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AG 들어간 뭐 3번을 찍으셨어도 됐을 것 같고, 그것도 정 눈에 안 익는다 그러면은 이제 CaCO3 약간 입에 붙거든요. 이게 지금 너무 익숙해요, CaCO3. 그래서 CaCO3는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을 이제 보면, 13번은 탄화수소 약간 유기화학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사슬 모양이다. 사슬 모양이라고 했기 때문에 고리는 안 되는 거죠. 이런 고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슬만
된다는 거고요. 두 가지 구조 이성질체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탄소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탄소의 수가 많아지면 구조 이성질체 수도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탄소 사이의 단일 결합이다. 단일 결합이라는 거는 CnH2n 플러스 2 이런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아니고 CnH2n 이런 상태면은 이제 뭔가 수소가 빠졌기 때문에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거나 고리가 뭐 한 개 있을 것 같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걸 내용을 보니까 4번은 바로 걸러지죠.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고리가 있거나 고리가 한 개 또는 이중결합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단위결합에서 이거는 이제 조건에 위배되고 사설에서 조건이 위배되죠. 그래서 4번을 찍으시면 안 되고 얘는 그리자마자 단위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1번도 답이 아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답이 2번과 3번만 남았는데 그냥 이 상태는 그리면 되는 거죠. 탄소 3개에 탄화수소를 이제 탄소화합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고 뭐 또 있나요? 있을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그냥 이게 끝이죠. 그럼 4개는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배위화합물에 있는 중심 전이금속들의 산화수 합은 얼마인가? 이거는 각각의 그 결합하고 있는 거에 있는 그 분자들이 화합물들이 전하를 얼마나 띄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NH3는 0이고요. 전하가 물도 0이에요. Cl은 마이너스 1, CO는 0, NH3도 0, NO3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CN은 마이너스 1. 그리고 칼륨은 플러스 1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두 개니까 마이너스 2를 상쇄시킬 수 있으려면 플러스 2여야 되고 CO는 원래 0이니까 철은 원래 0이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크롬은 NO3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3개라서 크롬도 플러스 3이어야 될 것이고요. CN은 마이너스 1이 6개니까 마이너스 6인데 칼륨이 플러스 4니까 칼륨이 플러스 4 4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4겠죠. 플러스 4라면 이제 얘네들이 다 이제 상쇄가 돼서 0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철은 플러스 2 그러면은 중심 전이금속들의 산화수합은 알류라는 그 원자가 플러스 2 Cr 크롬이 플러스 3 플러스 2 플러스 3 철은 0 그리고 네 번째 철은 플러스 2 다 더하면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 도식으로 이루어진 전지에서 전지 전압이 증가되는 경우는 무엇인가? 증가되는 경우는 이제 반응이 더 빨리 가는 거죠. 더 많이 반응이 이제 더 잘 갈 수 있는 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번 그려보면 왼쪽이 보통 이제 여기가 이제 산화되는 거고 오른쪽이 이제 환원된다는 전제하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기 때문에 도식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산화되는 거 그리고 환원되는 거
되는 거를 이제 더해주면 이러한 이제 화학 반응식이 나올 텐데 뭐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 이제 반응을 본다면 전지 전압이 증가되는 거기 때문에 전지 전압이 증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응이 더 잘 가야 돼요. 반응이 더 잘 가야 된다는 거는 이 지금 이 반응물들이 많거나 이 생성물들이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반응이 수월하게 갈 테죠. 그럼 이제 이 경우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죠. 결국에는 수소 기체가 많은 거, 그리고 CU 농도가 높은 거, 이온 농도가 높은 거, 아니면 수소 이온의 농도가 낮은 거, 또는 구리 전극이 근데 이제 구리 전극이 줄어드는, 여기도 이제 없어지는, 줄어드는 그런 거겠죠. 근데 여기가 고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제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여기는 고체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경우만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건데, 이 세 가지 경우. 그래서 보기를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압력을 감소시킨다. 아니죠. 압력 증가시켜야지 전압이 증가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농도를 감소시킨다. 농도를 감소시키는 거 맞죠. 이게 답이 3번. 구리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켜야 되죠. 아니죠. 구리 전극의 크기와 질량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전압이 증가되는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건 제가 알기로는 속도랑만 상관이 있어요. 속도. 반응이 이제 빨리 이제 더 빠르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전압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그 전압은 그렇게 되는데 반응 속도만 빠른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3번. 이 화학 반응식에 연관된 친구들이 르셔틀리 원리에 의해서 반응이 빨리, 생성물이 빨리 생성되는 그 관계를 해석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생성물은 3번 보기를 일반적인 말로 바꿔본다면 생성물의 농도를 감소시킬 때가 이제 답이 되는 거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16번은 다음과 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개상의 이성기체가 A에서 출발하여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여 순환할 때 보기에서 기술된 내용 중 맞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력학 내용이죠. 연력학 내용이고 Q는 내부 에너지 그리고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보면 A 조건에서 B 조건으로 가는 과정에서 걔가 G로부터 1을 받았다. W라는 거는 외부 압력 곱하기 부피의 변화거든요. 근데 A에서 B로 갔을 때 델타 V의 변화가 제로예요. 그럼 1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을 가지고 왔을 때 1은 0이니까 내가 결국에 가해준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로만 쓰였다. 네.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라고 말할 수 있고, 열량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일은 받은 게 아니라 일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가는 지운다. B에서 C조건 나번 보기에서 B에서 C조건으로 가는 과정은 걔가 주위에 일을 한 것이다. 보통 이런 문제 풀 때 저는 이제 주사기를 생각을 하는데요. 걔가 있을 때 걔가 이 주변의 일을 한다는 건 이게 부피가 팽창하는 거예요. 부피가 팽창. 근데 지금 부피가 팽창, B에서 C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일을 한 거죠. 네. 일을 했으니까 나의 보기는 맞는 보기. 그리고 다 보기는 과정을 순환하여 A 조건으로 돌아가면 과정을 결국에 순환하여 A 조건으로 돌아오면 일의 총량이 0이므로 일이 상태함수임을 알 수 있다. 일이 상태함수나 뭐 경로함수나 뭐 상관없어요. 뒤에를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 PV 그래프에서 이제 일을 구할 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P 곱하기 델타 V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일은 결국에 뭐가 되냐면 이 PV의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색칠하고 있는 이 면적이 순환하고 돌아왔을 때의 일의 총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면적은 0이 아니잖아요. 면적이. 그래서 일의 총량이 0이라는 말 자체도 틀린 거예요. 이 앞이 틀렸기 때문에 이 뒤에를 볼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리고 심지어 보기에서 가가 틀렸다고 했을 때 답은 2번 아니면 4번인데 이미 2번이 맞았기 때문에 답은 2번. 다는 확인할 볼 필요도 없었죠, 사실. 보기에 뭐 나다가 있지 않는 이상 확인해 볼 필요도 없었다.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17번 탄소만으로 이루어진 물질인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선택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지고 다른 물질을 우리는 동수체라고 부르죠.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동수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같은 흑연층에서 탄소의 s오비탈의 연속적 겹침을 통해 전자가 쉽게 이동한다. 다이아몬드 결정에서는 sp3 이 탄소 하나가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을 하고 있고 흑연에서는 하나, 둘, 셋 sp2 판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p 오비탈 하나에 남은 전자 하나가 있을 거고 이 전자 하나가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흑연은 전기가 통하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라고 할게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나오네요. 보기 나번에 다이아몬드는 전기 전도가 매우 낮은 전원체다. 맞는 얘기고요. 다이아몬드는 sp3 혼성 방금 얘기한 거고 연결되어 있고 흑연은 sp2 혼성 오비탈에 탄소가 연결되어 있다. 맞는 보기. 그러면 틀린 건 없기 때문에 모두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18번에는 이제 반응이 나왔죠. N2O4가 이제 NO2로 이제 바뀔 때 이중 설명이 맞는 거는 다 뒤에 K 평행상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평행상수
평형상수. 근데 평형상수라는 값은 온도에 의존해요. 온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요. K 평형상수잖아요.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를 증가시켜도 부피를 뭐 증가시키면 르샤틀리의 원리에서 이제 분자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생성물이 증가할 텐데 K가 변하는 건 아닌 거고, 부피를 감소시키면 어 반응물이 증가할 텐데 K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에요.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응 용기의 N2O2 양을 증가시키면 반응물의 양을 증가시켜줬기 때문에 반응이 생성물 쪽으로 가겠죠. 그렇다고 KC가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이런 것도 다 아니에요. 다 아닌 말이에요. N2O2의 양과 용기 부피에 관계없이 위의 반응의 평형상수 KC는 항상 일정하다. 바로 4번 온도 의존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K 평형상수는 온도와 연관이 있지 다른 거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19번에는 다음 용액 중 산투압이 가장 높은 용액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보게 되면 다 이온화가 되는 애들이랑 있는 친구들이랑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온화가 다 되는 친구들이랑 있거든요. 이렇게 뭐 강산, 뭐 강염기, 이온 화합물 해서 다 이제 이온이 되는 다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A주랑 Cl은 결국에는 침전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침전이 되고 나서 어느 용액에 가장 뭐 몰수가 높아, 몰농도가 어느 게 가장 높아 이걸 물어보는 건데 이제 뭐 그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몰농도랑 그 부피랑 곱하면 몰수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몰수를 써보면 은은 AG는 1몰, NO3도 1몰 이렇게 각각 위에 쓸게요. 얘도 1몰, NA도 1몰, CL도 1몰. 여기도 1, 이제 몰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1, 0.5, 0.5. 그 다음에 여기는 1, 그 다음에 1, 1, 1. 그 다음에 여기도 1, 1, 0.5, 0.5. 이런 식으로 이제 몰수가 나올 텐데 부피는 봐야겠죠. 부피는 500ml, 500ml를 이제 혼합했으니까 다 여기도 1리터가 될 거고 여기도 1리터, 1리터, 1리터가 될 거예요. 이제 침전이 되는 거를 고려해 줘서 이제 그 용액 속에 녹아 있는 이제 이온들만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AG 1몰과 CL 1몰은 침전된다고 했으니까 없애주면 보기 1번에서는 전체 NO3 1몰과 Na 플러스 1몰이 합쳐져서 총 2몰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3번은 2번은 어떠한 침전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몰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3번은 침전은 만들어지지 않지만 여기 지금 OH와 H가 만나서 물이 형성되죠. 물이 형성되기 때문에 NaCl만 고려해줘서 이 몰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이 조금 증가했을 것이다. 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제 물이 만들어져서 부피가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보기 4번에는 여기도 역시 침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침전이 1대1로 만들어지는데 1대1의 비율이 아니죠. 1과 0.5니까 0.5몰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죠, 은이. 그래서 0.5, 1, 0.5 다 고려해주면 이온이 총 2몰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 삼투압이라는 거는 결국 몰농도에 비례하게 되는 거니까 몰농도를 이제 계산해 보면 1리터에 몇 몰 있니? 그럼 3몰농도, 2몰농도, 2몰농도, 그리고 2몰농도보다 작은 몰농도. 그래서 1등은 누구니? 1등은 보기 2번, 그리고 공동 2등은 1번과 4번, 그리고 제일 낮은 산토함을 가진 3번이 나오면서 답은 가장 높은 거니까 답이 2번으로 체크하면서 문제는 끝. 그리고 20번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나오는 내용이 써져 있는데요. 산화환원 개념이 나올 때 나오는 부분이죠. 네, 문제를 읽어보고 이제 반응식을 써야 되는데, 사실 문제를 읽어보고 반응식을 썼을 때 두 가지의 경로로 이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만약에 내가 뭐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철의 재련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과정으로 되는 걸 몰랐을 때 이렇게 썼을 것이고요. 그리고 코크스로 재련을 한다고 했을 때 코크스가 탄소인 건 아시겠죠? 그럼 탄소를 이렇게 써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철이 재련되는 거기 때문에 철이 나올 거고, 플러스 탄소와 산소가 이루어지면 뭐 CO2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CO2 이렇게 써서 아마 반응식을 맞추려고 했겠죠. 화학 반응식을 숫자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산소가 3개 있는데 홀수기 때문에 일단 2배를 해서 짝수를 만들고, 6개니까 여기에 3을 곱하면 탄소는 3개가 필요해서 이렇게 3이 들어가고, 철은 2니까 4 하면 다 맞춰지는, 화학 반응식이 다 맞춰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89g을 코크스 100으로 환원할 때 생성되는 철의 양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코크스를 탄소라고만 생각했을 때 몇 몰인지 계산하기 위해서 12로 나누겠죠. 그럼 12분의 100몰 인 코크스가 나오고, 철이 65 질량수, 그리고 16의 산소 질량수를 계산하면 130 플러스 3 곱하기 16이니까 48은 178. 그럼 이거에 지금 1몰이 178g이라는 거니까 여기에 나누기 2를 한 게 얼마죠? 89인 거죠. 그럼 결국에 얘는 2분의 1몰이다. 그럼 산화철이 지금 2분의 1몰이 있는 거고, 코크스가 탄소라고 했을 때 100g으로 생각했다면 12분의 100몰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얼만큼 철이 만들어질 거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코크스가 진짜 많아요. 코크스가 정말 많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 반응물은 이 산화철이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2분의 1몰이 다 반응하면 반응이 2대 4기 때문에 결국에 생성되는 건 1몰이다. 철이 1몰. 그러면 답은 철 1몰은 질량수가 65기 때문에 답 2번으로 계산하고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처음에 사실 이렇게 풀었는데 문제를 다시 한번 읽다가
코커스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을 거쳐 철을 재련한다고 정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그럼 이거 지금 중간 반응이 있나 보다. 중간 반응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반응은 코커스로 산소를 제거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생성되고 다시 이산화탄소가 코커스랑 그 탄소랑 반응해서 이런 형태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형태 코커스로 산소를 제거하여 환원 과정을 거쳐 철을 정제한다고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쓰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숫자를 맞출 때 결국에는 뭐 그 미지수로 나서 결국에는 뭐가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풀면 여기가 이제 3을 쓰면 결국에 탄소가 3개여야 되니까 여기에 탄소가 3개여야 되고 산소는 여기밖에 없어서 3, 2, 6 3, 1, 3 여기 3개. 이미 탄소와 산소에 대한 개수는 다 맞춰졌죠. 그래서 이제 철 2개만 맞추면 되니까 앞에다 2. 그럼 결국에는 앞에 개수 반응 비율만 보면 1대 3대 2대 3이어서 결국에는 내가 아까 여기에 2분의 1몰의 산화철이랑 코크스 100g으로 이제 만들어낸 이 많은 몰수랑 반응해서 생기는 철은 결국에는 또 1대2거든요. 1대2여서 결국에는 1대2가 2분의 1몰이 반응하면 몇 몰 생기니? 그럼 결국엔 x는 여기서도 1몰이 나오면서 65g이 나오고 답이 2번 똑같아집니다. 네. 결국에는 뭐 앞에 걸로 푸나 뒤에 걸로 푸나 결국에는 답이 맞아서 결국에는 맞게 되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반응이 나오면 만약에 또 코커스로 산소를 제거하는 환원 과정을 거쳐 철을 정제라고 하면 뭐 후자의 반응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뭐 아무런 말이 없다면 3번으로 써서 해도 뭔가 틀린 건 아닌 걸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본 결과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건 온도가 좀 낮을 때 이 전자의 반응을 하고 이 반응 후자에 풀었던 이 반응은 온도가 높을 때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답이 똑같게 나오게 된 게 아닌가. 온도의 차이로만 있지 반응은 똑같아서 결국엔 똑같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번까지 풀었고 좀 쉬었다가 21번부터 나머지 이제 30번까지 금방 풀도록 할게요. 왜냐면 뒤에부터는 문제가 좀 많이 쉽습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뚝뚝뚝뚝 하면 그냥 답이 딱딱딱딱 나오는 그런 문제들밖에 없어요. 네, 좀 쉬었다 올게요. 감사합니다.